셀링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다 좋죠. 근데 목표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이 목표가 최소한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설레임을 좀 주는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희망찬, 뭔가 상상이 되는 그런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루고 있는 또는 이룬 사람의 그룹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해서 환경 설정이 끝나야 돼. 그러면은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나 혼자 떨어져가지고 뭘 한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되게 나약해요. 사람이 한 명은 되게 나약해. 지속하거나 끈기의 힘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없어. 근데 내 주위에 5명이 있는데 5명 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는 그 중에 3명은 목표를 이미 이뤘어. 그 그룹으로 여러분들을 집어넣어야 돼.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을 하고,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강한지에 대한 그 환경 설정의 중요성을 알고,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주프로입니다. 진짜로 오랜만이에요. 한 달 만에 찍은 것 같긴 한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녹화를 뜨고 있고,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많이 오가냐면은 쿠팡 셀링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둘 다 하란 말도 일리가 있고 하지 마란 말도 일리가 있어. 왜냐하면은 일단 먼저 하지 마란 말을 먼저 봅시다. 왜 하지 말아야 된다면은 광고비 단가가 엄청 올라갔어. 그러니까 작년에 저 자리에서 광고했으면 막 20만원이면 광고를 하루 풀로 돌릴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막 50만원 하루 광고비가 이렇게 늘어나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아도 광고비를 대다 오면 끝나버려. 남는 거 없는 마이너스인, 순마진이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판매로 끝나버린 경우 되게 많다. 그래서 함부로 쿠팡 셀링을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팔면 안 되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쿠팡에서 광고 슬롯이 많이 늘었어. 그러면서 광고비를 내는데 더 많이 빨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광고 슬롯을 제가 봤을 때 한 2배에서 2.5배는 는 것 같아. 옛날엔 저 자리가 광고가 아니었는데 광고 자리로 바뀌고, 광고 자리가 중간에 없었는데 중간에 생겨버리고, 한 라인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 두 번째는 쿠팡 하라.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의 메인 이야기인데, 여기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팔면 안 돼. 그냥 쿠팡 좋은 짓거리하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온라인 셀링 시장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고비가 올라갔고, 광고 슬롯이 많아졌고, 광고 단가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일부 판매 품목에서 상품의 단가가 무너져버린 경우도 나와버렸고. 그러니까 온라인 셀링은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셀링을 계속 하고 있어야지만이 바뀌어 나가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낌이 와. 올해 제가 발견한 시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명칭하는데, 쿠팡의 노출 알고리즘에 구멍이 있다. 이게 있는 것 같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가끔 보다 보면은 우리가 첫 페이지 상품 중에 다 리뷰수가 막 300개, 뭐 700개 이러는데, 갑자기 리뷰수 막 6개짜리가 또는 막 12개짜리가 첫 페이지 중단에 노출돼가지고 판매가 되는 경우가 왕왕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들이 중간에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꾸준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위주로 보게 되면은
판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리뷰 수가 끼키야 막 10개 전후, 많아야 20개야. 근데 첫 페이지 중단해서 자리를 잡고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어.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사례가 많이 확인이 됐고,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판매하고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통화하거나 가까운 분들은 판매 실적이나 광고비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광고비를 최소한이라는 것은 막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광고비로 하루 판매량을 뭐 적게는 50개, 많게는 수백 개까지 팔고 있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 아마 나도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저거 사기다, 구라다, 뻥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무슨 광고비를 10,000원, 20,000원 쓰는데 하루에 100개를 팔아.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쿠팡 알고리즘의 구멍이라고 저는 명명했어요. 쿠팡도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노출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100% 완벽하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은 구멍이 있을 수 있다. 그 구멍을 잘 찾아가지고 상품을 런칭을 해서 노출시키는 사람들은 하루 광고비를 10,000원, 20,000원, 많아야 30,000원 가지고 하루에 적게는 한 30개, 많게는 100개가 훨씬 넘는 수량으로 파는 사람들을 제가 한 4명 정도 목격을 했어요. 근데 나도 이거를 내가 유튜브에서 봤으면은 저거 뻥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야. 저거 구라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 구라야 라고 반응을 하는 게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워.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도 그렇게 반응할 것 같으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를 확인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4명의 나름의 런칭 프로세스에서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점이 100% 일치할 수는 없는데 나름의 공통점 찾아가지고 그 방식으로 지금 가설을 세우고 판매를 지금 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 확률이 생각보다 매우 높다. 한 75에서 80% 정도의 성공 확률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은 하루 광고비 30,000원 이하를 쓰면서 판매량은 하루에 40개 이상, 이 기준으로 이게 성공이냐 성공이 아니냐라고 매겼을 때 가설을 세운 방식으로 판매를 시도했을 때 현재 한 80% 가까이 이 기준을 만족하는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이런 셀링은 쿠팡에서 좋아할 수가 없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셀링이에요. 왜냐면 광고비를 내지 않고 셀링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쿠팡에서 의도하진 않았겠지만은 알고리즘상 그 미세한 구멍이 있는 거지. 미세한 구멍이. 이제 이거를 한 번만 자기가 우연찮게 이 구멍으로 넣은 사람은 이제 우연찮게 뭐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건 목격하다 보니까 나름의 공통점이 있고 가설을 세워서 지금 테스트를 여러 건 하고 있는데 성공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 쿠팡 화면을 잠깐 펴볼까요? 쿠팡 화면을 잠깐 펴서 가끔씩 상품을 보게 되면은 쿠팡 화면으로 지금 시크릿 모드로 들어왔고, 여기에서 어떤 상품을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 중단 중에 리뷰수가 몇 개 안 되는데 리뷰수 수백 개의 상품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체온기 한번 봐볼까요? 리뷰수가 뭐 2,000개, 8,000개, 2,000개.
광고니까 제끼고 3,000개, 5,000개. 6위 리뷰 수가 26개야. 그 다음에 4,000개, 300개, 2,000개, 4,000개. 지금 10등 중에 6등이 리뷰 수가 26개밖에 안 돼요. 이거 언제부터 팔았는가 한번 봐볼까요? 상품 문의를 봐가지고 문의글을 봐가지고 상품 문의글조차도 없는 최신 상품이에요. 최신 상품. 그러면 리뷰수에 가장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리뷰수를 봐가지고 이 친구의 판매 시점을 유추하는 건데 9월달 아주 신상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리뷰수가 야가 지금 채용계를 랭킹 순으로 정리했을 때 1등이 리뷰수 3,000개, 2등이 8,000개, 3등이 2,000개, 4등이 4,000개, 5등이 5,000개, 6등이 26개야. 26개 리뷰수가.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얘네들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리뷰수 수천 개 딸이 상품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게 과연 운이냐? 운이라고 쳐도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기에 갔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또 성공 사례를 들으면서 그 방식을 착안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공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판매량이나 판매가 판매 실적을 포커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순수익으로 이제 순수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왜냐면은 반품률이 쿠팡에서 반품을 30일 동안 무료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름에 잠깐 쓰는 상품들은 반품을 엄청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쓴 다음에. 그리고 반품이 반품까지 반영해가지고 순수익을 따지고 광고비까지 따져가지고 순수익을 따지다 보면은 판매 실적, 판매량은 좋아도 순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매량과 판매 실적보다는 앞으로는 순수익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다고 한들 아마 안 믿을 만한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안 믿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셀링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훨씬 많이 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판매를 하려면은 일단 쿠팡 알고리즘의 구멍을 사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판매의 본질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판매에 대한 본질이 뭐냐? 수요가 많은 상품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초대형 키워드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대형 키워드로 가야 되고 거기에서 상품의 질이 내가 썼을 때 불만이 안 나올 정도의 상품의 질을 골라야 돼. 허접한 것들은 반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쓰다가 반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썸네일 가격 다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상품 자체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쿠팡 알고리즘의 구멍을 이용하게 되면은 진짜 돈을 벌어가는 순수익을 챙겨가는 셀링을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사실 재고량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리스크가 극히 드물어.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명확하게 딱 까서 못 드리겠어요. 사실 이게 워낙 임팩트가 있는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만 알고 계셔도 제가 드린 이야기가 좀 보람이 될 것 같은데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목표가 많이 있겠죠. 벌써 1월 8일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셀링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다 좋죠. 근데 목표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이 목표가 최소한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설레임을 좀 주는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희망찬 뭔가 상상이 되는 그런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루고 있는 또는 이룬 사람의 그룹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해서 환경 설정이 끝나야 돼. 그러면은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나 혼자 떨어져가지고 뭘 한다? 이 인간은 개인적으로 되게 나약해요. 사람이 한 명은 되게 나약해. 지속하거나 끈기의 힘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없어. 근데 내 주위에 5명이 있는데 5명 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는 그 중에 3명은 목표를 이미 이뤘어. 그 그룹으로 여러분들을 집어넣어야 돼. 그렇게 해서 좀 똑똑하게 영리하게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을 하고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강한지에 대한 그 환경 설정의 중요성을 알고 해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목표를 달성해서 올해 12월 달에는 좀 기분 좋은 좀 설레이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1월 달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두서가 없었죠? 두서 없이 막 던졌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했고 근데 중간에 이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두서 없이 들릴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